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5일 개축 세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 9년 평안도 도안무 찰리사 우의정 최윤덕이 관직을 사직하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하지 않다. 이어서 먼저 태사에 올려 묘당 위에서 치화를 협찬하게 하고 겸하여 병권을 부여하여 유악 속에서 군략을 운용하게 한 것인데 저 조그마한 간악한 잔당들이 아직도 틈을 노려 횡포를 자행하려는 흉계가 숨어 있음을 어찌 예측하였으랴. 이에 곧임을 전담하게 하여 그 방어책을 다 하기를 기하였던 바 추한 오랑캐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여 항복해 오고 변방의 백성들은 은혜를 속에 품고 각기 안심하고 그 업에 종사하게 되었도다. 경은 비록 이를 자랑하지 않지만 누가 더불어 그 공을 다투겠는가. 자리를 피하여 어진이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한갓 일신을 보전하려는 계책에 불과하며 병을 칭탁하고 해면을 구한 말도 또한 나라에 몸을 바치는 충이 아닐 것이요. 다만 무신이라여 그 직위를 고사하나 무예는 특히 한 지업에 불과하고 경제가 곧 경의 탁월한 바이니 마땅히 의학의 조리를 삼가서 길이 복심의 부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외적의 방어를 이미 주업으로서 맹세하였으니 지도를 논하고 국사를 경륜하여 마땅히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양하는 바는 의당 윤허하지 못할 일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5일 개축 네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조황 등이 양녕대군이 강무길에 수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속문을 올리다. 좌삭은 좌정은 양덕 등이 연명으로 소장을 바쳐 올리므로 좌부승지 정갑손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조황 등이 말하기를 양령의 일입니다 하며 정갑손이 양령에 관계되는 일은 계달하지 못한다는 교지가 있어 계달할 수 없다고 하여 조황 등이 곧 물러갔는데 얼마 안 되어 대간들이 전부 들어와서 양령의 과실을 열거해 진달하고 이번 강무의 거둥에 대가를 따르지 못하게 하라고 제3개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얻지 못하고는 사직서를 바치고 물러가니 그 사직서에 이르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군부께 죄를 얻어 쌓고 종사와의 의니가 끊어졌으니 이번 강무길에 수가하지 말게 하옵시라는 것을 재차 개청하였사오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 부끄러운 낯을 들고 자리에 나간다면 언관의 직책에 불합하오니 다른 일을 고쳐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자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5일 개축 다섯번째 기사 박이창 조광 송포 이백첨 권준 등을 각도에 보내어 기민구제 상황을 시찰케 하다. 내자씨 소윤 박이창을 경기 황해도에 한승부 판관 조광을 충청도에 예문관 직제학 송포를 경상도에 교서관 교리 이백첨을 전라도에 종부시 판관 권준을 강원 함길도에 공조정랑 이구상을 평안도에 인수부 소윤 일길배를 제주도에 보내어 기민의 구제 상황을 시찰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5일 개축 여섯번째 기사 오부학당의 노비를 다른 사역이나 각색 장인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다. 이제부터 오부학당의 노비는 양형구 노비의 예에 의하여 각자의 다른 사역이나 각색 장인으로 정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첫번째 기사 왕세자를 인솔하고 평강등지로 강무하러 가다. 임금이 왕세자를 인솔하고 평강등지로 강무하러 갔다. 의정부와 대간에서 각 일명이 그리고 종친 부마와 대소 무신이 대가를 호종하고 문무백관은 흥인문 밖에 나가 지송하였으며 경기감사 허성과 도사 홍심, 찰방 안상진, 양주부사 김종흥 등이 길 왼쪽에서 맞아 배웠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두번째 기사
북청인 김종남이 황응을 바치고 아들 사위 등을 경원으로의 입주자 명단에 빼줄 것을 청하는 이를 허락하다. 함길도 북청사람 김종남이 황응을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과 신의 자식 사위 장인이 건번 경원으로의 입주자로 모두 초송 명단에 들어 있어 마음에 몹시 답답합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의논하기를 나는 이를 들어주고 싶다. 그러나 이미 그 도로 하여금 의친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송하게 하였으니 어찌 처리하면 되겠는가 하며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이는 곧 특을입니다. 어찌 상례에 구애할 것입니까? 하니 즉시 함길도에 전지를 내려 종남과 그 아들 사위 장인을 모두 초송자 명단에서 삭제하게 하였다. 세종칠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양주 언덕에서 사냥하고 풍천평에 머물러 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이효인과 경상도 감사 신인손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이마구 각 한벌과 우구 각 한벌을 대간에게 하사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지편전 직제학 김돈의 어머니에게 쌀콩 등을 하사하여 그의 봉양의 뜻을 다하게 하다. 쌀콩 각각 10석과 젖과 장 각각 한 항아리를 지편전 직제학 김돈의 모친에게 하사했다. 김돈이 일찍이 지편전에 들어가 오랫동안 경연에 시종해 왔는데 늙은 어머니가 전라도 강진현에 살고 있다 하여 지방관이 되어 돌아가서 공양하기를 빌어 장흥도후부사에게 제수되었다가 그 임계가 차기도 전에 다시 본전 직제학으로 소환되고 인하여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오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이 하사가 있게 된 것이다. 그의 형인 김전도 영암의 수령으로 나갔었는데 역시 임계가 차기 전에 예조 정랑에 발탁 임명되었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첨지 승문원사 이병과 이조정랑 김하 등이 직계 소학을 질문하러 요동으로 떠나다. 직계 소학을 질문하기 위해 요동으로 가니 명하여 그 여비로 배 11필과 인삼 5근을 주었다. 이변은 그 사람들이 본래 둔했는데 나이 30이 넘어서 문과에 겁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가 한어를 배웠다. 공효를 이루고 말리라 기필을 하고 밤을 새워가며 강독하고 한어를 잘한다는 자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반드시 그를 찾아 질문하여 바로잡았으며 집안 사람들과 서로 말할 때도 언제나 한어를 썼고 친구를 만나도 반드시 먼저 한어로 말을 접한 연후에야 본국의 말로 말하곤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한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여덟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의주 창성 벽동 등지 주민들이 강을 건너가 농사 짓는 것을 허용하기를 청하다. 의주 창성 벽동 이산 강계 자성 여연 등 각 고을의 주민들에게 강을 건너가서 토지를 경작함을 허용하고 수령과 천호들이 이에 엄중한 수호를 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도안무사로 하여금 이를 헤아려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6일 갑인 아홉 번째 기사 사금이 자빈을 금하는 태도가 지나치다여 이를 금하게 할 것을 병조에 전지하다. 사금들이 자빈을 금지할 때 분여자나 노인들에게 혹은 뺨을 때리고 혹은 등을 친다 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연천 언덕에서 사냥하고 낮에 주정소에서 늙은 부녀들에게 공개하고 송절원 평에서 머물러 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동량의 야인들이 약탈당한 사람과 우마를 조선 군마의 탓으로 돌리다. 협진 올제캅과 양목다볼 등 70여 기가 동량 북쪽의 야인들의 사람과 우마를 약탈해 간 것을 동량의 야인들이 이를 속여 말하기를
조선 군마 4천여 명이 이번에 알모카에 도착하며 적도들이 놀라서 오마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연천 철원의 산곡에서 사냥하니 부사 조양이 경상으로 나와 맞이하다. 도로 송절 원평으로 돌아가 머물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를 내려 모리군의 진퇴를 취각으로만이 아닌 삼색의 대휘로 지휘할 것을 명하다. 모리군의 진퇴를 취각으로만 신호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서 난잡한 행동으로 질서를 잃곤 하니 진실로 불가한 일이다. 그러므로는 대가 앞에 청홍백의 삼색 대휘를 받들어 놓고 대각을 분 뒤에 홍색 대휘를 사방으로 흔들면 중군이 정지하고 청색 대휘를 사방으로 흔들면 좌군이 정지하고 백색 대휘를 사방으로 흔들면 우군이 정지하며 삼색 대휘를 일시에 사방으로 흔들면 삼군이 일시에 정지하여 쓰는데 삼색의 휘를 혹은 앞으로 하고 혹은 뒤로 하며 혹은 흔들면 중군이 이를 바라보고 각군을 지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성문원에서 행궁에서 성제를 하려는 의주를 만들어 올리다. 성문에서 행궁에서 성제를 하려는 의주를 만들어 올리니 그 의주에 이르기를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이 뜰에 들어가 차례로 서기를 마친다. 임금이 장전의 배 위에 나오면 통례문이 괴하라 창하고 사형이 3번 향을 올리면 통례문이 부복, 흥, 평신 창하고 다시 5배, 3고두, 흥, 평신을 창하여 이를 다 하면 예피를 아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성절 만골례를 행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6월 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철원 언덕에서 사냥하고 철원 화창리에 머물러 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본도 보충군으로 새로 배설한 경원부 영북진의 입주자를 배치할 것을 건의하다. 본도 단천 등 고을의 보충군으로서 새로 배설한 경원부와 영북진으로 입주를 자원 응모한 자는 바라올 건데 모두 들여보내어 그 제주에 따라 각기 일자리를 주어 변업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타도에도 아울러 이 문을 행하여 상항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0일 모 첫 번째 기사 상령의 언덕에서 사냥하니 지군사 조부가 경상에서 맞이하다. 상령 석교 언덕에서 머물러 잤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상령군 음곡산에서 사냥하는데 왕세자가 노루를 잡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부사직 양사정이 범에게 상처를 입으니 그 아우인 시위패 희정을 놓아보내 굴욕해 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1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면포 두필과 쌀, 콩 등을 백성 서오을망에게 하사하다. 그 늙고 병든 것을 불쌍하게 여긴 까닭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1일 기미 네 번째 기사 나문리에 머물러 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철원 효성산에서 사냥하던 중 승지원 연리 김일을 갑사로 삼아 어가를 수종하게 하다. 철원의 산에서 상냥하였다. 강원도 도사 권자홍이 와서 문안하였다. 철원부 마장관에 머물러 잤다. 이날 효성산 기슭에 있는 사장에서 거가를 머무르고 부사직 안사이와 승정원 연리 김일을 불러 힘을 겨루게 한다. 김이가 이김에 한승선에게 명하기를 내가 김일을 갑사로 삼고 이내 거가를 수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좋습니다.
그러하오나 말이 없어서 그가를 수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며 명하여 사복시에 말을 하사하고 즉시 그가를 수종하게 하였다. 열리는 설이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날아간 해청을 잡은 철원 사람 박만에게 옷, 쌀, 콩을 각각 2석씩 하사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평강지역에서 찬양하니 강원도 감사 조내 등이 나와 맞이하고 술과 안주를 바치다. 강원도 감사 조내와 도사, 권자, 홍가, 평강현감, 초의 효생이 강상으로 나와 맞이하였다. 평강형 적산에 머물러 잤다. 조내가 술과 안주를 바치니 그가를 따르던 종친 재상들과 시위군사들에게 이를 나누어 하사하니 천한자에게까지도 미쳤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경원 영북진에 판관을 둘 것을 청하다. 즉시 이조의 명을 내려 두 의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문무가 구비된 자를 택하여 계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중궁이 내사를 보내어 문안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평강 들판에서 사냥하고 다시 적산에 머물러 잤는데 형조판서 정흠지가 와서 문안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노비 아울러 50명을 평강현에 내리다. 이 골은 본래 잔패한 데다가 인민과 아전 20명이 영북진으로 입주에 자원 응모하였기 때문에 이 하사가 있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경원 영북진의 성기와 그 포치의 조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다. 아뢰기를 신의도 최철사 하경복 부사 심도원 병마절제사 성달생 경원절제사 송호미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 등과 같이 경원, 영북진 두 곳의 성기를 심찰해 정하고 그 포치의 조건을 기록하여 보고하나이다. 1. 성막의 목책을 동량북과 알목하기로 옮겨 배설하고 그 부근의 전지를 경작하는 자를 이 목책 안에 모아 살게 하고는 토관을 보내어 이들을 영설하여 파수해 보호하게 합니다. 1. 알목하는 경작 농지가 적을 뿐 아니라 척박한 전지가 거의 반이나 되며 간혹 기름지고 살찐 땅이 있다 해도 다 저들의 소유라서 입주할 인민들이 경작할 전지가 적어 군업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동량북과의 상거가 멀지 않고 북쪽으로 정로와 서로 통하는 요충지이며 또 알타리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벽성을 포백척으로 주위 3,000척이 되게 축조합니다. 배간수소는 서쪽으로 알목하와 30리 상거이며 동쪽으로 소다로와 60리가 떨어져 있어 동서의 구원이 심히 용이하고 토지도 넓고 비옥하여 인민 300여호가 살 수 있으며 북쪽으로 동근수주와 연하여 적의 출입로와 상통하는 요회지이오니 영북진을 배간수소로 옮겨 배설하고 주위 6,000척의 벽성을 축조합니다. 알목하의 벽성에는 절제사가 군인을 영솔하고 상시 방어 수비하여 저 사람들이 마음을 눌러 복종하게 하고 배간수소에는 판관을 보내고 군인을 적당히 주어서 방어 수비하게 하고는 절제사가 왕래하면서 심찰해 다스리되 군인이 다소 적변의 긴완 여하에 따라 적당히 나눠 영솔하게 합니다. 1. 소다로는 토지가 넓고 또 비옥하며 동서와 북방이 모두 적도의 출입로로 통하는 요회지이므로 기지를 심정하여 경원부를 이곳에 옮겨 설치하고 그 주위 6,000척의 벽성을 축조합니다. 1. 독림 고석성은 성터가 넓은 데다가 절반이나 퇴락되어 비단 수축하기만 어려울 것이 아니라 성 안의 지면이
경사지고 협작하여 인민이 상주하면서 출입 경작하기는 어렵게 되었사오니 수축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공주의 성도 역시 협작하여 농민이 모여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면의 토지가 기름져서 농사를 지을 만하고 소다로 업성과의 상거가 멀고 또 수호하는 자도 없으니 이 성을 수축하고서 무략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해도만호 겸 공주 등처 관군 첨절제사에 임명하여 전군 1100명 내에서 200명을 분장하게 하고 결빙했을 때는 육지를 방하고 해빙한 뒤에는 성 아래의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는 해로를 따라 적도의 변란이 있을 경우 배를 타고 내려가면 수륙의 방어가 다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1. 양읍 연변에 입주한 인민들을 양읍의 절제사로 하여금 그 지대의 요해와 거리의 원근을 참작하여 목책을 배설해 놓고서 그것을 단취해 살게 하고 토관을 선정하여 목책을 수호하게 하되 각기 입보한 사람들로 하여금 즉위하게 조작 배설하게 합니다. 1. 경원과 영북진에 입주한 1100호가 각기 4, 5명의 장적을 거느리고 있어 이상을 합계하면 그 인구가 6, 7천을 내려가지 않사온데 소송이 몹시 번다하여 절제사가 이를 다스리기에 여가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군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위에 허술한 면이 있사오니 양읍에 각각 판관을 신설하여 전적으로 백성의 일만을 다스리게 하고 절제사는 온전히 군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1. 영북과 경문은 혹은 부로 혹은 진으로 호칭하고 있사온데 모두 도호부라 호칭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영북진의 지역은 동쪽은 부진의 초산 녹야현 농소평에 이르고 서쪽은 알목화 전괴 동량북기 성막 황절벌 장항 요광원 서령 청암에 이르고 남쪽은 바다에까지 이르고 북쪽은 하을한 대산에 이르며 경운부의 지역은 동쪽은 두만강을 한계로 하고 서쪽은 어두파현 자을미하현 옹구에 이르고 남쪽은 바다에까지 이르고 북쪽은 하르속한 마유산까지입니다. 1. 동근과 수주는 토지를 비록 비옥한 곳이긴 하나 넓지 못하여 업을 설치하여 파수하기는 모두 부적당하오며 또 적도들이 오는 길목이라서 방어 수비가 몹시 곤란하오니 아직 그냥 놓아두고 지키지 말게 하소서. 1. 양읍의 사방 주위와 거리는 용성으로부터 동량북 알목하기까지 90리이고 다시 알목하까지가 70리며 알목하로부터 백안수소까지가 30리요 백안수소로부터 소다로의 경원읍성까지가 60리이며 경원읍성에서 공주서성까지가 104리요 석성에서 두만강 바다 입구까지가 30리며 바다 입구에서 몽산까지가 30리요 몽산에서 부고참까지가 30리며 부고참에서 용성까지가 60리로 모두 합계하면 598리입니다. 그 경작할 만한 토지를 헤아릴진데 양읍에 입주한 2200호가 각기 여정을 인솔하고 온다 하더라도 부족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평광절원 평들판에서 사냥하고 낮에 송제 벌판에서 머무르니 경기 감사 허성 등이 나와 뵙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강원 감사 조내 등이 하직을 고하니 옷을 하사하고 저녁에 철론부 대야 잔평에서 머물러 자다. 강원감사 조내와 도사 권자 홍이 하직을 고하니 각각 옷 한 벌씩을 하사하고 저녁에 철론부 대야 잔평에 머물러 잤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철원 벌판에서 사냥하고 철론부 정포에 머물러 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조황 등이 비눈이 오면 군사들이 지칠 것을 걱정해 일찍 황궁할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장령, 조황, 좌정은 남양득 등이 장전에 나아가 아래 그리를
강물을 시행한 이후로 비나 눈이 오지 않아서 신등은 이를 몹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오랫동안 감으면 반드시 비가 오는 법이온데 혹시 비나 눈이 온다면 지쳐있는 군사와 말들이 아마도 장차 집회할 것이오니 신등은 원래 정한 일수에 구애하지 마옵시고 속히 황궁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좋은 의견이다. 나도 이를 생각하고 어제 무리꾼을 놓아보내려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약속을 이미 정한 것을 이미 이제 또 중간에 변경한다면 나는 다른 날에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 백성들의 의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장차는 영을 믿지 않을 것이 우려되므로 전기에 황궁하여 일시 병사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한결같이 약속을 좇아서 백성의 의지를 정해주는 것만 갖지 못할 것으로 안다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6일 갑자 세번째 기사 의정부 이조의 추천에 따라 200경 유사지를 각각 경원 영북진의 판관으로 삼다. 사북시 판관 200경으로 경원 판관을 삼고 경성 판관 유사지로 영북진 판관을 삼았다. 이는 의정부와 이조의 중천에 따라 한 것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6일 갑자 네번째 기사 강무 때 착호 갑사 30명으로 어가의 중간과 앞에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착호 갑사 30명으로 하여금 강무할 때 20명은 중축에 10명은 가전에 나누어 정하고 이를 길이 항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7일 얼축 첫번째 기사 강무에서 기일보다 일찍 황궁하는 문제와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문제들을 논의하다. 영평산에서 사냥하고 영편형 벌판에 머물러 잤다. 현령 이사정이 경상으로 나와 맞이하였다. 봉계산 사격장에 거가를 머무르고 임금이 말하기를 올봄 강무에는 짐승을 잡은 것도 이미 많고 해서 내가 군사들을 놓아보내고 기일을 앞당겨 황궁하려고 하나 다만 장래 정한 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놓아보낼 수 없으니 식량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핑계하고 이들을 놓아보내는 것이 어떤가. 여럿이 논의하여 계달하라 하니 병조조와 참판 정년 등은 모두 놓아보내는 것이 옳다 하고 병조 판서 최사강 등은 말하기를 강무기를 이미 영으로 내리신 바 있어 그 소요되는 식량을 본래 일수를 계산하여 준비하였을 것인데 이제 식량이 핍절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빈번히 있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방환의 명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식량의 결핍을 이유로 방언하신다면 오히려 반드시 이를 한 예로 삼고서 식량을 휴대하기를 그 일수에 준하지 않게 함으로써 군법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엄하지 않게 될 것이오니 먼도에서 사는 군사와 강원도 영동 지방에 사는 군사만을 먼저 놓아보내고 그 나머지 각도의 군사는 황궁하옵신 후에 놓아보내게 하시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임금이 최사강의 말을 따르더니 조금 뒤에 바로 또 명하기를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의 군사는 모두 놓아보내라 하고 숙소에 이르러서는 경기의 군사도 놓아보내라고 또다시 명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7일 얼축 두번째 기사 경기감사 허승이 술과 안주를 바치니 수종하등 종친 신료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8일 병인 첫번째 기사 포천현 벌판에서 사냥하니 현감 곽보령이 경상으로 나와 맞이하다. 매장원 앞 평원지에 머물러 잤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9일 정묘 첫번째 기사 양주 땅 벌판에서 사냥하니 부사 김흥종이 경상으로 나와 맞이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9일 정묘 두번째 기사 경기감사 허승과 도사 홍심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9일 정묘 세번째 기사 오시에 황궁하니 문무백관이 흥인문에 나와서 맞이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9일 정묘 네번째 기사 대관들이 양녕대군을 궁궐에 불러들이는 것의 불가함을 상수하다. 이달 초 5일에 대관들이 바친 밀봉한 상소를 이날에 이르러서 드디어 계달하니 그 문사에 이르기를
태종 전하께 없어 양녕대군 이제가 법도를 좇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의로 단안을 내리시와 이를 국가에 붙이심은 비단 군신의 들의 공지하는 사실일 뿐 아니라 이는 곧 전하께서도 평소 친히 들으신 바입니다. 지난번에 불러보실 때에 대간이 그를 갖추어 극간하였던 바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금후에 만일 불러볼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들에게 알리겠노라고 하셨사오나 얼마 아니 되어 신료에게도 유시하지 않으시고 누차 불러 접견하신 바 있으니 그 신을 보이는 뜻에서 볼 때 어떻겠나이까. 이제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신 지 이미 며칠이 되었고 또 강무에 대가를 수종하라는 명이 있으시니 이는 비단 군신들에게 결망을 주실 뿐 아니라 태종대왕의 유훈에도 유배됨이 있는 것입니다. 신등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조속히 돌아가라고 명하시고 다시 불러보지 마옵시면 종사로 하여금 이에 더 다행함이 없고 국가로서도 이에 더 다행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죽은 참판 한상덕에게 조문과 부의를 내리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공사의 비자로 선덕 7년 이전에 평민회의 시집가서 나은 것은 20세 때에 노역을 정하기로 하다. 상징소에서 아뢰기를 공사의 비자로서 선덕 7년 6월 29일 이전에 평민회의 시집가서 나은 것은 이를 사제감에 붙여두고 나이 20세가 차거든 노역을 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풍정을 베풀고 왕세자 이하 여러 정친이 시연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안무 차리사 최윤덕이 본도에서 돌아오니 황치신 등으로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게 하다. 동부승지 황치신에게 명하여 술과 찬품을 가지고 홍제원으로 나아가 맞이하게 하고 임금이 다시 최윤덕을 사정전으로 인견하고는 좌부승지 정갑선에게 명하여 음식을 공개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이천으로 돌아가다. 이날 새벽녘에 이천으로 향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2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아학서 공인에게 연양하는 날에 점심을 주고 1년에 한 번 쌀을 주기로 한다. 예조의 쌀이기를 아학서의 악공들이 음악을 연습하기에 겨를이 없어 생계의 곤란함이 다른 데에 비하면 배나 되오니 전학서 공인의 예의에 의하여 연양하는 날에는 점심을 주고 1년에 한 차례씩 쌀을 하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강원 충청도의 시위패는 번에 오르는 대신 가을 강무에 거가를 수종케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강원 충청도의 시위패는 번에 오르는 것을 면제해주고 휴식하게 하였다가 금년 가을의 강무를 기다려서 거가를 수종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홍수와 사신에 대한 사무의 번잡함으로 평안도의 춘등도회는 정지할 것을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는 연전에 큰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농사를 실패하였고 또 중국 사신이 나오곤 해서 사무가 극히 번다 하오니 각 올 생도의 춘등도회를 임시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전 형조 판사 유용승이 죽으니 조의를 정지하고 조관을 보내 조상하게 하다. 용승은 고려의 문화 찬승이었던 유연의 아들이었다.
공민왕과의 친척관계로 궁중에서 자랐으며 약관의 서사로 출신하여 일찍 양부에 승진하여 경상도 절제사로 수륙의 직임을 겸임하고 외적을 포획하여 공을 바친 것만도 무릇 5차례나 있었다. 벼슬을 해면하고 집에서 수십 년을 조용히 살면서 날마다 기영들과 한가롭게 놀며 즐기다가 죽었다. 시호를 양정이라 하니 성격이 올량하고 활악한 것을 좋아하면 양이라 하고 활악하며 아름다운 명예를 지니고 끝을 잘 맺은 것을 정이라 이른다. 아들이 없고 처백에서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다. 세종실록 63년 세종 16년 2월 2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년 세종 16년 2월 2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사헌사 성원군 이정령과 부사 형조 좌참판 최사이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실록 63년 세종 16년 2월 25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경원 영북진에 판관을 둔 사실과 길주 등의 행정제도에 대하여 이조에서 건의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함길도의 경원과 영북진을 모두 도후부로 호칭하고 각기 판관을 두었습니다. 또 전에는 본도의 병마 절제사로 길주 목사를 겸임하게 하였으니 이제 하산도의 예에 의하여 따로 부고참에 군영을 설치하고서 석성과 길주에는 그 판관을 없애고 다만 목사관을 내며 경성군은 도로 군으로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5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한학권장에 대한 조건들에 대하여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사여권 첩정에 의하여 한학의 권장에 대한 조건을 아래기를 1. 본원의 녹관인 전함과 권지와 삼학생도 등 모두 200여 명이 거처하는 청사가 몹시 협소하온데 이제도 또 따로 강의관과 한학생도 20명을 선발하여 이내 본원으로 모이게 되면 수용할 곳이 없사오니 성공감으로 하여금 따로 한 청사를 세우게 하소서. 1. 본원에 실상 입역하고 있는 노비가 20명에 불과하여 수많은 학관과 생도들의 공급과 사환의 부족을 느끼고 있사오니 서울과 경기에 사는 노비 200명을 더 책정하여 그 공급을 편리하게 하소서. 1. 본원의 훈도관 등이 모두 전함으로 매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사온데 그 권려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태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교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오니 시행직으로 교수 훈도를 겸임하게 하소서. 1. 본원의 전함과 권지들이 매일 청우를 가리지 않고 모아서 업을 수습함이 해를 쌓은 바 있어 이제는 이미 경서를 통하고 제법 제예를 이룬 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를 포편하는 법이 없어서 다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있사오니 매일 그 경서를 강의하고 하늘을 역해한 것을 명백하게 문부에 이룩해 놓았다가 세초를 당하여 그 분수를 고찰하여 그 우두머리 된 자 이명을 동서반을 막론하고 별내로 성진 전보시켜 그의 진익을 권장하면 효력을 볼 것입니다. 1. 한, 몽, 외, 삼학의 생도들이 모두 지방에 주거하고 있어 식량을 휴대하기가 어렵사오니 한학 70명과 몽학, 외학 각 15명에게 매일 한 끼씩을 공급하여 이들을 권장 면려하게 하고 개중에는 군역을 피하려고 이에 예속을 구한 뒤에 연구를 칭탁하고 드나드는 자가 있사온데 1년 내에 시향과 기일을 제외하고 다른 일로 100일에 찬자는 군에 충당하고 즉시 나이 젊은 자제들로 이를 보충하게 하소서. 1. 본원은 오로지 한음을 숭상하고 있사온데 근자의 시험에 선발되어 벼슬에 제수된 사람들이 겨우 녹봉만 받게 되면 반년도 차지 않아서 흔히 외관으로 교체 임명되어 항상 우리말만 쓰고 혹시 한어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이를 기롱하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외관에 임명하지 말고 한음만을 전용하게 하소서. 1. 직계 수학, 노걸대, 박통사 등 자본은 모두 한어가 근본으로 되어 있사오나 다만 경서를 읽어 어리를 연구하는 것 등에는 전혀 외고 익히지 않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경서와 통감 등의 여러 서적들을 그리
어린은 추구해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음훈의 정리와 대위의 해설만을 시험하여 이에 따라 분수를 주게 하고 그 직해 소학은 삼행삭으로 나누어 하고 박통사는 춘추 양등으로 나누어 하고 노골대는 추동 양등으로 나누어 하며 매양 삼행삭을 당하여 취재할 때에 한 가지 글을 모두 외운 자에게 비로소 다른 책을 시험하게 하고 소학을 배송하는 자에게는 배수의 분수를 주되 그 중에 나이가 이미 40이 넘어서 배송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강을 허용하고 이를 능숙히 읽는 자는 다만 조통의 분수를 주고 능숙하게 읽지 못하는 자는 다른 글을 시험하지 말도록 하며 그 노제 대학, 성제 효경 및 전한 호환 등의 글은 아울러 시험하지 못하게 하소서. 1. 본원의 전함과 군지들을 매양 맹사계를 당하여 시험할 시는 한결같이 전이감 예에 의하여 맹삭 이전에 실제로 나온 일수가 만 50일 되는 자에 한하여 취재를 허용하되 몽학 외학도 역시 똑같이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5일 개요. 다섯 번째 평안도 감사가 평안부 외성의 수재가 있던 곳의 보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다. 이제 전지를 받자없고 평안부 외성의 수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 살피온즉 병인 무인년과 전년도 수재의 혹은 1척 혹은 1척반 혹은 2척 혹은 2척반이 물에 잠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돌아서 흘렀을 뿐 급격히 충파하는 기세가 없어서 성기의 낮고 미약한 곳만 보수하면 영구히 수재란 없을 것이므로 평양부에 이문을 행하여 낮고 미약한 곳을 보수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6월 25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마패를 철제로 제조할 것을 병조에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마패를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속속 상하고 쪼개지므로 철제로 이를 제조하되 대소와 호박은 순패보다 약간 작게 하고 주성한 월일가 인적과 자호는 목표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5일 개요 일곱 번째 기사 흉령든 강원도 회양 금성 등의 경력인 선구는 양맥이 성숙할 때까지 취역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회양 금화 금성 평강 이천 등 흉년이 든 각 고을의 경력인과 선구는 양맥이 성숙할 때까지 취역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고 나니 상총수 종무직의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노환, 옥고, 원준, 정지아, 이중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환으로 의정부 찬성 및 겸 사헌부 대사헌을, 옥고로 사헌 장령을, 권준 정지하로 사헌 지평을, 이중윤으로 사관은 우헌납을 삼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죽은 첨지 중추원사 홍인부의 아내인 유오 이씨에게 노비 6명을 내려주다. 유오는 유모를 말한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6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관습도감의 부사 판관 1명을 장기 건묵해 할 것을 이조해서 건의하다. 관습도감의 신구, 관복, 악기, 헌가 등 의물의 관리와 수많은 제인들의 실기, 연습 등에 관한 일을 신임, 관원이 미처 자세히 고찰하지 못하고 또 1주년마다 교체하므로 본도감의 모든 일에 숙달하지 못하니 부사 1명과 판관 1명을 장기 근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6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태감 윤봉이 청탁한 일과 당체의 가스의 매매 문제, 이겸성과 고약해 등의 처벌 문제 등을 논의하다. 안중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째는
태감 윤봉이 두 번이나 승정원에 글을 보냈는데 그 뜻인즉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아 나라의 보호를 얻어서 복양하려는 것이다. 전에 윤봉이 명나라 조정에 있으면서 멀리 요청해 왔기에 그 모친에게 쌀 10석을 주었으며 또 나와서 직접 요청하기에 혹은 30석 혹은 20석을 주었는데 이제 또 재차 청해 왔으니 이를 어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멀리서 요청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폐해를 장차 수습할 수 없을 것이오니 우선 술 10여병을 하사시와 윤태감이 그를 보낸 뜻이나 알게 하소서 하였다. 그 둘째는 지난번에 윤봉이 일귀를 보내왔었는데 내가 회봉하려고 여러 대신과 인원한 적 모두 말하기를 중국에는 금방이 엄하여 멀리서 보낼 수 없다고 하기에 이제부터 보내주지 못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윤봉이 말하기를 내가 벌써 일귀를 보내드렸는데 전하께서 한압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니 그 저희가 혹시 회봉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윤봉이 본조를 향한 은혜의 유무는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억지로 대하는 사람이다. 앞서 본조에서 명나라에 주달하여 금은 공납의 면제를 요망했을 때 윤봉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주신 모인은 모두 집사자들에게 빼앗겼으니 전하의 은혜를 다시 바란다고 하기에 내가 토표피 5장과 초피 100장을 다시 준 바 있는데 오늘날 윤봉이 일기의 수납 여부의 말을 내놓는 것은 그 뜻도 역시 모의를 바라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가 보낸 일기를 도로 돌려주어야 할 것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중국은 법령이 엄중하여 멀리서 주거나 도로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일이 발각되면 후에 하온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후일에 윤봉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자세히 말하고 인하여 돌려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셋째는 대저 숭상해 쓰는 물건은 그 값이 반드시 오르게 마련인데 이제 들으니 당체의 값이 처음에는 그 값이 면포 한 끗에 불과하던 것이 중간에는 한 끗 반으로 오르고 마침내는 두 끗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긴다 하니 그 사세가 그런 것이다. 단지 금은마늘 해에 따라 생산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는 횟수는 있어도 값에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본궁에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국에 주달하여 그 공납을 면제받고 무릇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 국가에 납부하게 하고는 그의 사용의 금지를 법령에 명시하였는데 금이란 본시 진귀한 물건이라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나 어느 납부하는 자가 많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대가는 예산의 부족으로 일단 그의 납부를 정지시켰던 것이다. 근자에 들으니 무식한 무리들이 이를 은밀히 끼고 다니면서 타국에 파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상 대고들이 서로 다투어 교육하여 그 값을 기다리는 자도 있으며 심지어는 내부의 것을 훔쳐려다가 발각되어 죄를 얻는 자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 값을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 이익을 더 보게 하고 또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어 몰입애들이 욕심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이른 것이다. 이제부터 각 품대를 제외하고는 개인 상호 간의 매매를 법을 세워 금지하여 그 폐해를 구제하는 것이 어떤가. 또 각 개인이 납부한 은의 대가를 본래 정한 수량에 구애 없이 약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말하기를 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데 그 귀중함이 있는 것이오나 금은의 매매는 곧 자가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라 이를 방지하는 법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오니 우선 납부한 은의 대가를 약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맹사승은 말하기를 은값을 약간 감하고 또 개인의 매매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넷째는 김우림은 윤봉의 삼촌뻘 되는 조카이다. 연전에 여름에 별시위 도목으로 거관되었으며 겨울에 가서 윤봉과 촌수가 약간 먼 친척으로 이에 교대에 임명해야 하겠는데 아직도 교대에 임명하지 않은 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 김우림이 그에 가까운 친척으로서 거관된 후에 을에 타인과의 교대 임명을 논하게 될 것이니 다시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맹사성 등이 말하기를 윤봉과 촌수가 먼저를 택하여 교대 임명하고 우림은 행직을 제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황희 등은 말하기를 성중관으로 거관한 후에 교대 임명하는 것은 그 사례가 이미 오래되어서 저도 응당 이를 알 것이니 어찌 유감이 있겠습니까? 윤봉이 나와 면대하여 청하게 된 후에 제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그 다섯째는 사헌부 장령 조황이 아뢰기를 어느 사람이 본부에 호소하기를 한승부의 잔물을 추징하여 돌려주고 작지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데 그 값이 추징해 돌려준 수량과 같다 하여 무릇 관부에서 결송해 소비된 지필값을 승소한 자에게서 거두는데 이를 작지라 한다. 본부에서는 한승부의 이속을 구속 문추하고는 대사원 고약해는 그 값이 과중하다는 것을 취초하려 하고 장령 민씨는 법 밖의 일로 취초하려 하여 각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양보 않고 힐난을 벌리더니 고약해가 장령 김소난 지평 이겸선과 더불어 의논하고 민신을 탄핵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민씨는 미세한 일을 가지고 장관을 꺾으려고 하였으니 이는 패만 무례한 행동이며 김소남은 처음에는 고약해와 힐단을 거듭하기를 민신과 다름이 없었는데 고약해의 말을 쫓아서 도리어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미 옳지 못한 데다가 탄핵함에 이르러 홀로 이에서 벗어나려고 언사를 꾸며 자아를 강변하고 또 민신을 가리켜 상에 기대고 얼굴을 등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의리를 잊고 심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이며 고약해는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억지로 취조하려 하였고 또 민신이 자기를 모욕했다 하면서도 조금도 이를 인혐하지 않고서 뻔뻔스러운 낯으로 부종에 앉아 있었으며 또 민신을 죄에 빠뜨리려고 이겸선에게 청탁하여 성묘를 핑계하고 강무에 거가를 수종하지 않았다는 일로서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는 본시 풍화와 법도를 맡은 본의가 없는 행위이며 이겸선은 고약해와 김소남을 탄핵하지 않고서 사의를 쫓아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잔열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도리어 고약해 개인의 부탁에 따라 민신을 탄핵하여 죄를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아첨에 곡종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모두 율법에 의하여 죄를 가하소서하였으니 이를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겸선 고약해 김소남은 그 과실이 꽤 중하오니 그 직위를 파면에 마땅하고 민씨는 그 과실이 약간 경하오니 좌천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파면하라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고약해는 평소에 고든 사람으로 이끌어왔는데 오늘의 소위는 평소에 들은 것만 아주 못할 뿐더러 그 마음이 간휼하다. 윤봉의 모친에게 복량주를 내리고 일기의 반남을 일단 정지할 것이며 김우림은 행부사직에 임명하라. 은희 대가를 감하고 또 사무욕을 금지할 것이며 호조로 하여금 법안을 세워 아뢰게 하라 하였다. 행직은 계급은 높고 지금은 낮은 백설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진헌사 한승부 윤 이맹진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푸니 왕세자 이하 여러 종친 부마 재상 승지 등이 잔치에 입시하다. 좌의정 맹사성 이하 거가를 따르던 재상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이품이상과 이맹진 여섯 승지 등이 잔치에 입시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본국 사신이 북경에 갈 때 차일, 나과 등을 평안도의 관에서 준비했다가 쓰는 편리 여부를 묻다. 본국 대소의 사신이 북경으로 갈 때 이를 호송하는 군인들이 동팔참 풀밭에 막을 치느라고 간고를 겪는데 밥을 짓는 기물까지도 역시 사설을 갖춘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차일과 나과 등을 관에서 준비하여 이를 의수관에 간직해 두었다가 임시하여 군인의 수요를 헤아려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에 대한 편리 여부를 문의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나과는 남비의 일종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구황대책으로 소나무의 벌채를 허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경상도 진제 경차관이 아뢰기를 구황하는 물건으로는 상수리가 제일이고 소나무 껍질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벌채를 금지하는 법령이 엄하여 기민들이 이 껍질을 벗겨 먹지 못하고 있어 실로 가려 할 일이 오며
민각은 저 안산의 꼬불꼬불한 소나무는 끝내 소용지게가 되지 못할 것이오니 기민들로 하여금 껍질을 벗겨 먹도록 허용하소서하니 이를 호주로 하여금 검토하여 계달하게 한 바 호주에서 아뢰기를 비록 벌치의 금지령을 엄중히 내려도 그 금지를 무릅쓰고 베는 자들이 오히려 많사온데 하물며 이제 꼬불꼬불한 소나무와 작벌을 허용한다면 구황을 빙자하고 장자 쓸만한 소나무까지도 반드시 다 베게 될 것이오니 이는 의당 정지시켜야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6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서교에 거둥하여 매사냥하는 것을 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6월 2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정조사 김익정과 부사 김익생 등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장전으로 불러들여 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격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6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6월 2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민간에서의 금은의 사무역을 금지할 것과 금은의 가격을 감할 것을 호조에서 건의하다. 이제부터 민간에서의 금은의 사무역을 금지하고 또 임자 내내 작정한 바 있는 10분 은 1량의 값을 정포구 9필로 하고 9품 1량에 8필, 8품 1량에 7필, 7품 1량에 6필로 한 것은 과중하오니 각각 2필씩을 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강무 때 지나는 고을의 폐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문무의 별시를 시행토록 하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강무에 거동하실 때 역마가 잠은 많아서 경과는 각 고을에 미리 잔물을 수송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병주로 하여금 사복시 제조와 같이 이를 논의 검토하여 그 폐해를 없애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외방에 유생들이 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끊임없이 오고 있으며 또 지금 동서제에 있는 자도 거의 100명에 이르고 있사오니 성균관에 거동하시와 알성하시고 선비들을 시험하여 선발하소서하니 임금 말하기를 별시를 시행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며 승선이 아뢰기를 앞서 액수의 구애 없이 무시로 선비를 시험 선발하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길이를 택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다. 승선이 또 아뢰기를 문무가 일체이오니 무가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날 책제를 내리신 뒤에 모화관에 거동하시어 무가를 시험해 취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3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봤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우의정 최윤덕을 위로하니 왕세자 종친 승지들이 시연하다. 왕세자와 종친 6승지 종사관 최치훈 등이 시연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진제 경차관을 소환하고 기민들의 진제의 업무는 본도 감사에게 부탁하다. 이는 본도의 일이 번거롭게 많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해청을 바치는 시기 문제를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기를 해청이라는 것은 지극히 귀한 것이어서 중국에서는 이 해청을 제1보물로 삼고 금선표를 제2보물로 삼다는 것이다. 현재 있는 해청 4연 중에 그 재정이 좋은 것이 2연이 있어 심증으로 이를 바치려고도 하였으나 이미 8년을 바쳤으니 많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그대로 두고 기르다가 여름을 지나고 털을 간 뒤에 이를 바치려고 생각했었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만일에 이것이 죽는다면 끝내 바치지 못할 것이요 혹 창성 융봉의 무리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를 빙자하여 비난할 것이니 이를 어찌 처리하면 좋겠는가. 의정부로 가서 논의해보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이때 바치는 것이 올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지금 이를 바친다면 그의 뒷말이 없을 것이니 진언에 따른 모든 일을 속히 갖추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63건 세종 16년 3월 1일 모인 5번째 기사 최윤덕이 건의한 병안 부윤과 군기감의 관리를 임용하는 문제, 평도전의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하다. 우의정 최윤덕이 아뢰기를 평안도 감사가 항상 평양에 있어 평양만이 홀로 부승을 누리고 다른 고을들은 날로 조폐만 더해가고 있사오니 따로 평양 부윤을 임명해 보내고 감사의 겸임을 해제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이를 같이 논의하여 계달하게 하였다. 최윤덕이 아뢰기를 군기감은 화포에 관한 일을 전장하고 있사온데 최혜산이 죄를 얻어 한직에 있음에 변상군 한 사람만이 홀로 관장하기가 어려운 것이니